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381페이지에 그 데코레이터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데코레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함수나 변수에 그 또 심지어는 이제 그 클래스에도 일종의 그 자기 소속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일종의 어, 뭐 표시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 변수의 주소 또는 객체의 주소를 넘기는 거를 주로 해왔습니다. 뭐 포인터라고 하죠. 그래서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어레이에 그 인덱스를 또는 주소를 다른 변수에다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거를 그 변수나 객체에 하나지 않고 함수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급 시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든 객체나 모든 그 변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함수의 기능조차도 포인터로 넘길 수 있다. 그런 어떤 변수와 똑같이 함수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1급 시민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결국 그렇게 닉네임을 넘기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런 닉네임에 의해서 어, 여러 가지 같은 함수명이나 또 같은 닉네임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별의 개념으로서 래퍼의 개념으로서 데코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 좀 어렵죠. 설명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데코레이터의 설명을 하기 전에 함수도 포인터를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81페이지를 보면 381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재밌는 예제인데요. def 하고 add a, b 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a와 b를 받아가지고 더해서 프린트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라는 이름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그냥 add 이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add라는 거는 여기 있는 함수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플러스도 이렇게 이코르를 만들게 되면 이 플러스의 주소도 함수의 주소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닉네임이 되는 거죠. 일종의 닉네임이 돼서 얘를 플러스를 호출해도 add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뭐 10 곱하기 20 뭐 이렇게 하면 10 콤마 20 하면 요걸 두 개를 더해서 30을 프린트 해줄 거 아니야. 해볼까요 한번? 30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플러스를 해줘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이름을 add라는 이름을 플러스로 바꿔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도 마치 객체처럼 또는 변수처럼 포인터를 줄 수 있다. 이제 이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C에서는 포인터 함수라고 함수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쉽게 그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기능들을. 그래서 그 뒤에 거를 보면 조금 더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382페이지 거를 보면 def 그리고 calc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a, b라고 해서 변수를 총 3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오퍼레이션 그리고
A와 B를 받는데 이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아까 요런 함수의 포인터입니다. 함수의 포인터를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op 그리고 그 함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A, B를 전달해 주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op는 어떻게 만드느냐? 오퍼레이션에 그 OP에는 어떤 수를 만드냐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죠. A, B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대신에 요 파라미터의 숫자는 맞춰줘야겠죠. 두 개. 그죠? 그래서 프린트 A 플러스 B 그리고 def 멀티 A, B A, B 이렇게 해놓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우리 그 add라는 함수도 만들었고요. 멀티라고 하는 곱하기 함수도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실제로 부르는 거는 calc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이걸 주면 되는 겁니다. add 더할 때는 add 뭐 10, 20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 그 다음에 cal 멀티 콤마 뭐 3, 2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실제로 calc라는 애를 부르게 되면 add라는 포인터를 넘기고 되고 그 포인터의 함수 포인터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일종의 이런 이제 함수를 래퍼라고 합니다. 래퍼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마치 얘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calc를.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오퍼레이션을 따로 지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다. 한번 해볼까요? 됐죠? 더하고 곱하고 3, 2, 6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래퍼를 이거를 이제 일종의 래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래퍼 함수 래퍼라고 얘기를 하죠. 펑션 래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면 이 오퍼레이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자, 이것들은 나중에 나중에 좀 확장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요 정도 래퍼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자, 일단 첫 번째 배운 건 래퍼고요. 래퍼 데코레이터를 공부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래퍼라는 걸 공부했어요. 함수도 일종의 변수나 객체처럼 그 주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수도. 그래서 일종의 1급 시민의 어떤 역할을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다 변수처럼 뿐만 아니라 함수의 기능들도 전부 전달할 수 있다. 포인터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함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 함수, 지역 변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썼죠. 지역 변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스콥 안에서만 그 변수명을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변수를 얘기하는 건데, 지역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지역 함수, 그 스콥 안에서만 이제 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def calc sum n 하고 이제 뭔가를 계산할 거예요. n을 받아서. 그런데 그 안에다가 일종의 요 calc sum 안에서만 동작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요게 지역 함수입니다. 얘는 뭐 하냐면 그냥 더하는 애예요.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더합니다. 그래서 return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함수는 결국 여기서만 불려지는 거예요. 밖에서는 애들을 부를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sum 0 그리고 이제 for I in range n 플러스 1 그러면 n 플러스 1은 안 들어가죠.
그리고 sum은 add 더하는 거. 아까 전에 여기 add 정의했죠? 그래서 sum, i. 그리고 return. 그다음에 sum. 자, 봅시다. 요 add는 결국 요 안에서만, 요 펑션은 요 calcsum이라는 펑션 안에서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만약 제가 여기다가 일단 여기 예제를 그냥 쓰죠. 예제를 쓰고 예제를 자 이렇게 하고 calcsum 10 자 이렇게 하면 10까지 더하겠죠. 그래서 55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냥 add 그냥 불렀다고 칩시다. 10, 20. 자, 실행을 시켜보겠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실행이 돼요. 자, 이거 지역 함수라고 했죠. 실제로는 이쪽에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실행이 됐을까요? 이 add라는 애는 원래 내장 함수로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add1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add1 이런 함수는 없거든요. 내장 함수에 add1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add1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dd1이 불러가지고 얘를 더한 겁니다. 이게 for loop으로 1서부터 10까지 더한 건데, 요건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 돼요. 에러를 내죠. 왜죠? add1이라는 건 define이 안 돼 있다. 왜? 여기 define이 돼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얘는 지역 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함수라는 거는 요 calcsum 안에서만 스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죠? 아까 전에 add는 있었죠. add는 이건 내장 함수라서 있는 겁니다. 내장 함수라서 그러니까 이 파이썬에서 항상 부를 수 있는 함수인 거예요. 얘는. 근데 add1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제 내장 함수 또는 내장 함수가 지역 함수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만약에 얘를 밖으로 빼면 어떨까요? 점점 더 얘를 그냥 밖에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집어넣을까요? 자, 이렇게 뺐습니다. 빼가지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될까요? 실행이 되죠. 그죠? 이렇게 빼게 되면 이쪽에서 얘도 보이고 또 이 함수에서도 add1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calcsum에 쓰는 add1하고 밖에서 쓰는 add1하고 어떤 때는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dd1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요 안에서만 쓰고 싶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정의한 함수이고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지역 함수로 정의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은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만 쓸 수 있어요? 얘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가 인덱스가 안 들어갔네요. 자, 얘만 쓸 수 있는 거죠. 얘만. 그죠? calcsum만 이 add1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못 써야 되는데 써지네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그 리프레시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요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요런 게 이제 인터랙티브 인터프리터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자, 이거 봅시다. 얘는 이제 여기 얘를 낼 거예요. add2라는 게 디파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왜 add1은 됐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add1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실행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얘를 밖으로 빼서 add1을 밖으로 빼가지고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안쪽에 얘의 그 인터프리터가 동작시켜주는 안쪽 스택 어디에 또 메모리 어디에 이 add1이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됐던 겁니다. 이제 add2도 됩니다. add2도 이제 될 거예요. add2도 밖에서 부를 수 있어요. add2도 밖에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add2는 안 되겠네요. add2는 밖으로 뺀 적이 없죠, 우리. add2는 계속 해야 할 거예요. 그죠? 계속 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밖으로 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돌리게 되면 그리고 나고 그렇게 이제 밖으로 빼서 돌렸잖아요. 그리고 나면 안쪽으로 집어넣더라도 얘는 버그를 내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죠? 왜냐면 add2가 밖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한번 밖에서 정의가 되면 얘는 내부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add2라는 걸. 근데 add3는 또 문제가 생기겠죠. add2는 define 된 적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calcsum 안에서는 정의를 했지만 밖에서는 정의 부를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는 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요런 걸 이제 스코프의 이슈라고 합니다. 함수를 내가 어디서부터 볼 수 있고 또 어떤 데서 사용할 수 있고 변수도 마찬가지야. 변수도 내가 글로벌이 볼 거냐, 로컬이 볼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코프의 이슈라고 하고 그런 스코프의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만 프로그램을 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보죠. 거기 그 팩토리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팩토리 펑션을 한번 볼게요. 요건 조금 더 헷갈려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함수의 스코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함수는 그냥 포인터로 받거나 아니면 지역 그 함수 스코프의 이슈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함수를 다 동일한 레벨에서 다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calcsum이나 add나 뭐 multiplier나 내가 정의하는 모든 함수들이 다 동급 레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벨을 조금씩 달리하는 겁니다. 높은 레벨, 낮은 레벨. 그 다음에 그 레벨을 나누면서 스코프라는 개념도 도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의 개념도 도입이 된 거예요. 함수에 대한 포인터.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make 그 다음에 hello 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뭘 받냐면 메시지라는 걸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지역 함수를 정의를 해요. hello name. 그 다음에 print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플러스 콤마 플러스 네임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make hello는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하냐면 놀랍게도 보통은 이제 변수를 리턴했잖아요. 근데 함수의 포인터를 리턴해요. hello라는 걸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make hello라는 애를 부르면 그 리턴되는 값이 요 hello의 포인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English hello는 make hello 그리고 good morning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이제 make hello를 하면 얘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hello라는 애가 리턴이 될 거예요. 근데 그 hello라는 애가 리턴이 될 건데 hello라는 애가 리턴 될 때 요 메시지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디에? 요 메소드에. 그래서 요 리턴 될 때 요 메시지 플러스 네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eng hello 이거 함수죠. 함수는 미스터 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굿모닝이라는 애가 맥헬로를 부를 때 굿모닝이라는 메시지로 들어가서 메시지가 여기 프린트가 되고요. 콤마가 찍힌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잉글리시 헬로우를 부를 때 미스터 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굿모닝 미스터 킴이 나오겠죠.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굿모닝 미스터 킴이 나왔어요. 좀 복잡하죠. 이 make hello라는 여기서 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함수의 값을 함수의 포인터를 리턴할 수 있다. 그래서 make hello라는 메소드의 포인터를 English hello로 갖다 놓은 거고요. English hello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 네임을 집어넣으면 헬로우가 리턴된 거잖아요. 헬로우에다가 미스터 킴을 집어넣게 된다.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자동으로 된 겁니다. 마치 객체를 함수도 객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함수도 객체로 만드는 거.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스트링 1은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요 스트링이죠. 스트링의 포인터가 여기로 들어가듯이 얘도 make hello를 하게 되면 make hello라는 애가 불러지고 여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요 hello라는 애의 포인터가 리턴 된다 라는 거예요. 잉글리시 헬로우는 이제 hello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hello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hello라고 하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얘 보이지 않습니다. hello를 한번 제가 쳐볼까요? hello 안 보입니다. hello gm 이렇게 해봅시다. 에러를 낼 거예요. 그죠? 에러를 냈죠? hello가 디파인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지역 함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hello라는 그래서 반드시 얘를 부르려면 make hello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make hello를 불러서 메시지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에 네임이 들어갈 거라는 거를 일종의 만들어 준 다음에 hello 포인터를 리턴하면 미스터 킴이 일로 들어가서 요 하나의 프린터가 요 이름이 프린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 함수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도 일종의 객체와 같은 함수 객체와 같이 포인터를 전달해서 래퍼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함수의 기능을 전달할 수 있다. 포인터처럼 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장하는 것이 데코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코레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함수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클래스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코레이터들은 이제 at 표시를 해요. at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쓸 때 이메일 주소하고 그 다음에 at 그리고 뒤에 서버 이름이 들어가죠. 뭐 저 같으면 yh 그 다음에 at gmail.com at 이렇게 골뱅이 같은 모양이 at입니다. at라는 것을 사용해서 데코레이션을 해요. 데코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이 데코레이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이 데코레이션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하고 관계가 있다. 얘는 글로 가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얘는 다른 데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함수를 잘 보세요. 지역 함수가 일종의 어떤 함수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밖에서는 안 보이고 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코레이션을 붙이게 되면 그 함수에 속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함수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 함수는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래퍼라는 개념들을 아까 전에 좀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래퍼를 한번 보죠. 기본적인 게 이 데코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스코프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함수를 어디서 쓸 것인지, 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많이 다 쓰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래퍼를 일단 우선 보죠. 래퍼라는 건 이제 일종의 이런 겁니다. 내가 함수가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를 이제 어떤 함수를 내가 정의했어요. 그러면 그 함수에다 어떤 기능들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기능들을 집어넣고 싶은데 그 기능들은 계속 바뀌어. 그러면 내가 틀만 만들어 놓고 래퍼라는 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안에 있는 내용의 함수는 계속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이게 제 이제 핵심 함수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데 핵심 함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래퍼 함수를 만드는데, 래퍼 함수는 이거예요. 아우터 하고 펑션을 받아요. 포인터를 받는 거죠. 함수 포인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기능은 일종의 이제 뭐 위아래로 줄을 그어줍니다. 일종의 이런 거를 하고 곱하기 20줄을 긋죠. 20줄을 긋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펑션을 실행하고, 그리고 곱하기 20을 하는 걸로 하죠. 이거 너무 낮네요. 이걸 그냥 마이너스로 바꾸죠.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요게 이제 제 아우터 함수예요. 그러면 저는 아우터 함수를 부릅니다. 래퍼를. 그래서 inner하고 불러주면 얘가 뭘 하냐면 얘를 불러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주는데 요 가운데 펑션이라는 애를 받습니다. 어디서? 이 매개 함수로, 매개 변수 네임으로 받아요. inner가 받겠죠. 그래서 요 펑션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아이는 얘예요. 얘를 실행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장점이냐? 보면 이제 20줄 쳐놓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20줄이 쳐지죠. 내가 만약에 얘를 쓰는 애는 항상 일정해. 그런데 얘는 계속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더 디파인 해놓죠. inner2라고 하는 애를 만듭시다. inner2. 그리고 얘 이름은 여기 안에 프린터 결과는 다른 걸로 씁시다. 안녕하세요. 이걸 쓰다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우터의 기능을 펑션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우터 한 다음에, 자, 잠깐만요. inner2를 불러주면 돼요. 다른 함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결과를 출력합니다. 안녕하세요를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래퍼라고 불러요. 래퍼. 어떤 틀이죠, 틀. 함수의 기능들의 틀을 얘기해 놓고 핵심 함수는 불러주는 겁니다, 따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래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너럴한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래퍼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저기, 오늘 그 수행학습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파이썬을 윈도우나 아니면 뭐 맥이나 리눅스에 깔고, 그리고 거기다가 IDE를 깔아서 그 WX 파이썬을 설치하는 그 과제를 같이 하는 걸로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물론 뭐 잘 되는 학생들한테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걸 해보면 생각보다는 설치가 어렵거든요. 시간들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은 오늘 수업에는 다른 별도의 과제를 내지 않고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캠퍼스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